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에서 족부 진료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네, 일단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발등뼈가 안쪽으로 휘어지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변형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변형이 진행하게 되면 안쪽으로 딱딱하게 돌출된 부분이 생기고 신발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염증성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또 통증과 굳은 살과 같은 피부 병변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착용하는 그런 보조기를 무지외반증 보조기라고 합니다. 시중에 매우 다양한 이 무지외반증 보조기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의 이런 보조기가 있는데, 이 보조기는 사실 고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불안정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발가락에 끼는 형태로 만들어진 또 다른 디자인이 있고요. 발가락에 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잡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의 문제가 덜하고, 동시에 이쪽에는 이제 패드가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형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에 이것을 끼워서 벌려주는 동시에 이 안쪽에 돌출된 부분을 실리콘으로 감싸줘서 이 돌출 부의 자극을 좀 조절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보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들이 대부분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엄지발가락만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발가락의 밸런스가 좀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을 모두 끼워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발가락을 벌려주는 이런 형태의 보조기도 나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옆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지발가락 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동적인 부목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스플린트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형태의 보조기가 누구한테나 다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형의 정도,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나 어떤 생활 습관, 운동이나 레저 어떤 스타일 등이 어떤 보조기를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기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싸지 않고 비교적 쉽게 쇼핑몰 등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보조기를 시도해 보시고 개인에게 가장 맞는 형태의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무지외반증 보조기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분리하는 도구를 사이에 끼는 형태로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착용법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착용하는 시간, 유지하는 시간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 이것을 착용해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변형은 상당 부분은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된 그런 고정된 변형인데, 이러한 보조기를 단시간 착용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변형이 교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최소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 이상은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상적으로는 착용을 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시면 제일 좋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이물감이나 어떤 불안정한 느낌이나 보행상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낮에는 이거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밤에 주무실 때 혹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좀 가만히 쉬실 때 착용하고 2-3시간 이상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 보조기를 착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지외반증에 동반되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무지외반증에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의 내측에 돌출된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염증성 통증,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자꾸 충돌해서 생기는 통증과 굳은 살 같은 피부 병변,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보행상의 불편함, 이런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지외반증 보조기를 우리가 시도해 보게 되는데요. 특히 당장 수술할 단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수술할 단계이지만 수술을 지금 할 형편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이 보조기를 이용해서 무지외반증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향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것을 기대하시고 보조기를 차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변형을 교정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증상이 없는데 그냥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고 싶어서 이걸 착용한다고 하면 저는 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효과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착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고, 만약에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의 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편안한 신발, 굽이 낮고 볼이 넓고 발에 편한 신발을 신는 정도로 지켜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시점은 무지외반증이 내가 있고 그러면서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 통증일 수도 있고 굳은 살일 수도 있고 보행상의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보조기를 시도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기가 이 변형의 교정이나 예방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유일한 교정 방법인 수술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어떤 통증이나 굳은 살이나 보행 불편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무지외반증 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교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변형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임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변형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진행한 무지외반증은 나중에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지외반증이 한 중간 단계 정도까지면 최근에는 절개를 거의 하지 않는 최소 침습 수술을 이용해서 통증도 거의 없이 빠르게 이제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게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변형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미세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광범위 절개를 하는 전통적인 교정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도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만큼 완전한 교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한 정도라고 해도 어떤 변형의 정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 시기를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